안녕하십니까. 현동사공공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나무 그리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사군자 가운데 대나무는 선비의 곧은 절개와 허심을 상징하는 문인선비를 대표하는 화목입니다. 대나무 그림의 형태는 쳐다보는 앙죽과 비 맞은 우죽, 바람 맞은 풍죽과 눈 맞은 설죽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나무를 그릴 때는 그 형태에 매이지 않고 대나무의 생태학적 특징인 곱고 강하며 사계절 푸른 잎을 유지하고 비록 부러질망정 비굴하게 굽히지 않는 문인선비의 정신을 대나무를 통해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그림을 학습하는 순서는 먼저 줄기를 그리고 그 다음 장가지를 그리고 잎을 그리고 마지막에 마디를 그립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 운치를 달리하기 위해 줄기와 잎을 먼저 그리고 그 잎에 맞추어서 작은 가지를 그리고 마지막에 마디를 그려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잎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나무 잎을 그릴 때는 부드러우면서도 기운차게 그 기상이 맑고 깨끗한 선비의 정신을 담게 그려야 합니다. 특히 일필휘지로 잎을 그려야지 두 번, 세 번 덧칠 하게 되면 그 기운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잎을 그려보겠습니다. 대나무 잎을 그릴 때는 붓의 호가 길고 부드러운 붓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깨끗한 물에 붓을 잘 씻어서 붓의 호를 고르게 한 다음 진한 먹을 묻힙니다. 그리고 약간의 물과 잘 섞어서 가볍게 여기 배에서 좌 또는 우로 힘차게 비치면서 그립니다. 첫 번째 잎은 붓을 세워서 붓끝을 감추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비칩니다. 이 모양을 비스듬할 횡자와 배주자를 써서 횡주라고 하여 마치 배가 비스듬히 지나가는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잎은 첫 번째 잎을 먼저 그리고 첫 번째 잎이 시작된 처음 부분에서 시작하여 좌측 아래로 그리는데 이것을 제비 꼬리 같다고 하여 제비 연자와 꼬리 밑자를 써서 연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잎은 첫 번째 잎 그리고 두 번째 잎 그리고 세 번째 잎은 두 번째 잎 시작 부분에서 여깁해서 아래로 비치는데 이 모양을 나깨자와 글자 자자를 써서 개자 모양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잎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잎은 세 번째 잎 시작 부분에서 여깁하여 우측으로 조금 작게 비치는데 이것을
낄 개자와 글자 자자를 써서 개자 형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잎과 네 번째 잎의 변화를 통하여 부자 모양과 분자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부자 모양과 분자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모양은 첫 번째 잎을 그리고 두 번째 잎, 세 번째 잎은 첫 번째 잎 앞쪽 부분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잎과 교차하게 합니다. 네 번째 잎은 개자 모양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분자 모양은 첫 번째 잎 그리고 두 번째 잎 그리고 세 번째 잎을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잎은 두 번째 잎 앞부분에서 시작하여 세 번째 잎과 교차하여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개자, 부자, 분자의 형태를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개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먼저 개자 형태의 변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개자 형태보다는 첫잎의 방향을 수평으로 해서 빠르면서도 힘차게 빗칩니다. 두 번째 잎도 마찬가지로 빠르고 힘차게 좌측 아래로 조금 크게 빗칩니다. 이때 끝부분이 뾰족하게 나오지 않고 갈필로 나와도 좋습니다. 세 번째 잎도 두 번째 잎과 마찬가지로 아래로 강하게 빗칩니다. 네 번째 잎은 첫 번째 잎의 반대쪽으로 첫 번째 잎과 비슷한 크기로 빗칩니다. 그리고 시작 부분에 점을 찍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제비가 나는 모양이라고 해서 날비자와 제비연자를 써서 비연이라고 합니다. 즉, 이 머리 부분은 점을 의미하고 첫 번째 잎과 네 번째 잎은 날개를 의미하며 두 번째 잎과 세 번째 잎은 몸통과 꼬리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 머리를 의미하는 점은 뒤쪽으로 넘어간 잎의 시작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점은 단번에 찍는 것이 아니라 처음 역입을 해서 붓을 꾹 눌려서 다시 붓을 일으켜 세워서 시작 쪽으로
삐쳐나와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 1번은 역입을 하고 2번은 붓을 제쳐서 눌려주고 3번은 다시 세워서 시작 쪽으로 삐쳐나옵니다. 다시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역입에서 하나, 둘 찍어서 세워서 시작 쪽으로 삐쳐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붓자 형태의 변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붓자 형태의 변형은 형태는 붓자와 같지만 그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빠르고 힘차게 삐쳐 둘, 셋, 넷. 이 잎이 갈필이 나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땅에 내려앉는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떨어질 낙자와 기러기 안자를 써서 나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분자 형태의 변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형태도 붓자와 마찬가지로 빠른 운필로 힘차게 그리는데 마지막에 머리 부분을 찍어 까마귀가 놀란 모양을 만듭니다. 그려보겠습니다. 힘차게 그립니다. 마지막에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놀랄 경자와 까마귀 야자를 써서 경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찍은 이 점도 반대쪽으로 넘어간 잎의 시작 부분을 말하는데 찍는 방법은 비연에서 점 찍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잎모양을 응용하여 무성하게 엮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개자잎을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개자잎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을 사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자 잎의 세 번째 잎에서 붓자 모양을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는 개자 모양의 첫 번째 잎에서 연미의 잎을 그립니다. 연미는 제비 꼬리 모양을 의미합니다. 하나, 둘. 이것을 정리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 개자 모양 더하기 두 번째는 붓자 모양
세 번째는 첫 번째 개자 모양 옆에서 연미를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먹으로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개자 모양 하나, 둘, 셋, 넷. 개자 모양을 그리고 개자 모양의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붓자 모양. 붓자 모양을 그리고 개자 모양의 첫 입에서 연미를 하나 더 그렸습니다. 이것은 세 개의 잎을 하나로 엮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잎을 엮어서 대나무의 무성한 잎을 그리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물론 반드시 이 방법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른 모양의 잎을 엮고 진한 먹과 연한 먹을 섞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변화를 주는 경우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 잎을 그릴 때 잘못 그리게 되는 금기에 대해서 주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잎의 구성이 좋지 않는 방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두 개의 잎이 똑같은 크기로 나란히 달려있는 것은 좋은 구성이 아닙니다. 가지가 이래 있으면 잎이 두 개 나란히 달려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지에 잎이 세 개가 나란히 달려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우물정자가 나오게 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가 이래 있으면은 이렇게 우물정자가 나오는 잎도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손가락을 벌려 놓은 것 같은 모양, 이것도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줄기가 이래 있으면 마치 손가락을 벌려 놓은 모양 같이 이런 모양도 금기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 잎은 서로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정된 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가지가 있으면 두 개를 양쪽으로 그리고 한 개를 밑으로 해서 마치 잠자리 모양 같은 이런 엮음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장가지를 그리고 나서 한 잎 한 잎 가지마다 한 개씩 따로따로 떨어져 그리는 것도 금기로 여깁니다. 항상 잎을 그릴 때는 이러한 형태를 주의해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나무 잎 그리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